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대선 경선 전국이 본격화되면서 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정책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2030 청년층과 소통을 위한 정치권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정책개발과 소통에 앞장서고 계신 분이죠.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계신 류성걸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류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쁜 의정 활동에도 저희 뉴스엔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네. 지금 이제 본격적인 대선 경선 레이스가 이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의원님의 이제 지역구인 대구 동구갑에서는 이번 그 대선 경선을 바라보는 뭐 그 지역구 포함해서 대구 지역의 민심은 어떻다고 이제 생각을 하십니까? 예, 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정권을 교체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대구 경북의 민심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보수의 침략이다 할 수 있는 그 대구 경북의 네. 기본적인 방향이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이제 경선이 시작됐기 때문에 당내에서 열심히 경쟁을 하는 거는 좋은데 서로 좀 속된 표현을 한다면은 좀 싸움박질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네. 정책 경쟁을 해서 최종적으로 경쟁력이 제일 높은 분을 대선으로 후보로 모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예. 위원님께서 또 최근에 대구 동구갑 2030 청년 정치 캠프를 개설하셨다고 들었는데 주말에 처음으로 열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역구에서 이렇게 청년 정치 캠프를 여신 이유가 궁금한데요. 예, 우리 정치 사상, 정치사에서 참 획기적인 일이 지난 6월 11일 날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30대, 36세에 이준석 후보를 당대표로 저희들이 선출을 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2030의 그 바람이라든지 2030의 마음을 잘 읽어서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나는 국대다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서 대변인 선발, 대변인 예, 선발되어 오디션 프로그램. 있었는데 네. 그때에 94년생과 95년생 대변인이 선발이 되었습니다. 또 아울러서 가장 최근에는 나는 국대다 시즌2가 있었습니다. 시즌2에 20대, 30대, 하물며 10대까지도 정책 공모에 응모해서 저도 그때 심사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2030의 혁신, 바람 이런 부분들을 지역에서도 좀 반영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까지는 보면 중앙당이나 시도당에서 했던 청년 정치 캠프를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네. 알기로는 처음으로 당협 차원에서 네. 제가 이번에 시도를 해봤습니다. 지난 토요일 첫 모임을 가졌었는데 아주 열기가 대단하고 반응이 어땠죠? 예, 반응이 저는 처음에 한 20명 정도 생각을 하고 우리 지역에 일단 홍보를 했는데 네. 1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했고 또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참석을 했거든요. 특히 멀리서는 서울에서 오신 분도 계셨어요. 그만큼 2030의 정치 참여 그리고 우리 보수에 대한 또 앞으로 청년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논의해보자 하는 그런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이 청년 정치 캠프가 6주간 운영이 된다고 들었는데 내용과 예. 프로그램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6주간을 하면서 이제 9월 시작을 해서 중간에 그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는 10월 16일까지 6주간입니다. 6주간인데 첫 번째는 이제 강의 형태, 제가 첫 강의를 했습니다만 강의 형태로 하는데 이거는 일방적인 그런 강의라기보다도 상호 토론을 하는 그런 강의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청년들 스스로가 지역의 정책 개발, 관심 있는 분야를 하나씩 택해서 어떻게 하면은 바람직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서로 소통을 해야 되니까 이 서로 상호 미팅 형태로 이제 팀을 한 4명 내지 5명 정도 팀을 하는데 팀을 이제 서로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그리고 또 지금 정치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말하여 이제 뉴스 시사 분석이라 할까요? 네네.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청년 이제 간담회도 여시고 청년 캠프도 여시면서 청년들과 이제 소통에 굉장히 많은 힘을 쏟고 계시는데요. 청년층이 기존 정치에 어떤 걸 가장 바란다고 느끼셨습니까? 지금
사실 청년들의 소리를 많이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되는데 기성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저 스스로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자리 문제입니다. 청년들이 취직을 하려고 해도 일자리가 없고, 물론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하지만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 지역구는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 1인당 GRDP가 거의 한 8년 정도 이렇게 꼴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에 관련되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그런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고 또 몇 년을 모아야 과연 내 집을 마련할 수 네. 있을까, 이런 부분들. 또 한 가지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랄까, 이런 게 있죠. 특히 이제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민연금을 가입을 했을 때에 미래에 내가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미래에 대한 부담, 이제 걱정,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 채무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세대에서 이렇게 많이 빚을 내고 하면은 나중에 미래의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통된 이야기지만 공정,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공정과 또 그 20대, 30대들이 생각하고 있는 공정 부분에서는 네네. 앞으로 이 공정에 관련되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와 공정 잘 알겠습니다. 현재 그 당의 제1정책위 이제 부의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예. 국민의힘에 이제 5명의 정책위 부의장이 있는데 의원님은 물론 이제 남아 계시지만 3명이 이번에 이제 대선 캠프로 이제 떠났습니다. 예. 때문에 이제 그런 공백으로 당내 그 정책 비상이 걸린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네요. 예. 이제까지도 사실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는데, 이제 경선 과정에서는 우리 당헌 당규에 경선에 이렇게 캠프에 가지 마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부의장 중에서도 5분이 계셨는데 어쨌든 한 3분 정도 이제 캠프에 소속이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속된 표현으로 손은 누가 키우냐, 하여튼 이런 이제 네. 걱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당내에서는 이 정책위 부의장뿐만 아니라 정책조정위원장, 정조위원장들이 또 계십니다. 그렇게 네. 하기 때문에 당 정책 관련된 사항들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주에는 우리 이제 대선 관련된 정책 공약 개발단이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구성이 돼서 첫 회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인 발표는 아마 이번 주에 곧 할 겁니다만, 그 시민 소리 혁신 정책 회의라고, 이렇게 시소 회의라고 말이죠. 그런 명칭으로 개발을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네. 그래서 다른 분들도 가셨지만 당에 지금 현재 몸을 담고 캠프에 몸 담고 있지 않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정책 개발에는 걱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알겠습니다. 수 있겠습니다. 네, 정기국회 준비에도 또 바쁘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의 이번 정기국회 목표와 대응 계획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예, 이번 그 정기국회는 굉장히 중요한 정기국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 정권 마지막 그 국정감사가 네. 있게 되고요. 또 내년 예산안이 이미 제출이 됐지 않습니까? 또 대정부 질문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만, 저도 지금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그 3가지에다가 또 핵심 또 쟁점 법안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 국정감사와 대정부 질문에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해서 서민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민 경제가 어려웠다는 이야기는 그것을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해결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네.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현장에 나가보면은 참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어려운데 정부는 또 정책 하는 분들은 도대체 뭐를 하느냐, 이런 네. 그 질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아주 세심하게 비판도 하고 대안도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 예산안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8.3% 늘어나서 이제 604조 원 규모의 일명 그 슈퍼 예산으로 이제 불리고 있는데, 국가 채무가 이제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선 상황이라 채무 건전성에 대한 이제 우려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의 마지막 내년 예산안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행정부에서 예산실장을 하고 기재부 차관을 하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방만하게 5년을 재정을 운영했는 적은 없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국가 채무라는 게 결국 이제 나라의 빚인데 나라의 빚이라는 거는 언젠가는 누군가는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 채무가 지금 예산 안으로 보면은 1068조, 이 정부 시작할 때 2017년도에 660조였던 규모가 400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건 결국은 방만하게 운영을 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경제 어렵고 또 우리 국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알뜰하게 살면서 국가 채무는 될 수 있도록 줄여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내년 그 대선 선거가 큰 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 포퓰리즘적인 그런 예산들이 많이 들어갔을 거로 지금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이번 예산은 아주 과감하게 아주 세밀하게 심사를 해서 나라의 포퓰리즘적인 그런 예산들을 하나하나 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 이제 예산 규모적으로 보면은 604조, 처음으로 600조를 넘었고 두 번째는 국가 채무 1000조를 넘었습니다.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국가 채무 비율 GDP 대비 50.2% 드디어 이제 50%를 넘어서서 또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이 조세 부담률이 20%를 넘어서서 조세 부담률도 사실은 최고로 됐거든요. 결국 이거는 뭐냐면은 아주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방만하게 운영했는 거다. 이런 이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심사 때는 국회에서 아주 철저하게 예산 심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지난달 말에 본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 이야기도 짚어볼까 하는데요. 이 과세 기준선 1주택자의 경우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랐는데 정의당이 종부세 완화가 주거 불안을 더 고조시킬 수 있다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종부세법 관련돼서 이제 종합부동산세법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세법 제 1조에 보면은 이 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을 부과를 해서 조세 형평성을 이렇게 제고하겠다는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고가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를 부과해야 되는 게 기본인데 이번에 이제 개정했던 법은 2009년도에 1가구 1주택,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9억 원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2009년이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한 번도 이렇게 조정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억에서 그것도 1세대 1주택에 한해서 9억에서 11억으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주택 관련된 불안감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과장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평성이라든지 조세 형평성이라든지 또는 과표 현실화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개정안이 이제 확정이 돼서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이 되고 나면은 당초에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대상자가 한 18만 가구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한 반 정도 8만 9천 가구 정도가 세 부담을 경감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주택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1세대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똑같이 부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는 실제로 자기가 한 주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가, 공시가격이 높아짐으로 해서 세부담만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이번에 시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시간 관계상 뉴스앤파워 인터뷰는 오늘 이렇게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지역구의 청년 정치 캠프를 열게 된 배경 그리고 정기국회 대응 전략과 계획에 대해서 지금까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